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중계 여부가 지금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생중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3일 전에 선고 3일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습니다. 그때 비추어서 생중계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생중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도 생중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중계됩니다. 자, 그럼 11월 15일과 11월 25일 우리는 생중계를 통해서 이재명의 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11월 25일 재판을 미리 보겠습니다. 재판을 미리 보기에 앞서서 아직 강신업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11월 25일 재판은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위증교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위증은 뭐고 교사는 뭐고 위증교사는 뭔가? 위증은 누가 했고 위증교사는 누가 했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위증교사는 이재명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위증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김진성이 했다는 겁니다. 김진성은 누굽니까? 성남시장 김병량의 수행비서였습니다. 이재명이가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는데 그 전에 성남시장을 했던 사람이 김병량 씨입니다. 이 사람은 민주당 출신이었는데요. 성남시장을 하던 중에 대장동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재명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자를 쫓아내야만 내가 다음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성남시장에 당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D수첩의 최초로 PD 등과 공모를 해서 이제 이 김병량의 아파트 분양 비리 이거를 취재하게 이르렀는데 취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검사를 사칭해서 나 수원지검의 무슨 검사인데 라고 하면서 김병량 측에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2002년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이 일은 계속해서 이재명의 발목을 잡았고 대법원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사 사칭했다는 것이 얼마나 쪽팔립니까? 더구나 이것 때문에 구속까지 됐었습니다. 자기의 정치 인생에 상당한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에 김병량의 수행비서이던 이 김진성 씨를 회유해서 야, 검사 사칭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최초로 PD하고 김병량 시장이 오히려 나를 엮기 위해서 거꾸로 나를 모함에 빠뜨린 거야 라고 말해줘 라고 김진성한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성은 그 부탁을 받고 나서 2019년에 법정에 나가서 도지사 나갈 때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을 위해서 위증을 해주게 됐던 겁니다. 이게 바로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화로 여러 번에 걸쳐서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이건 김진성 씨 얘기입니다. 수차례 전화를 했고 그리고 변론 요지서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측에서 김진성 씨한테 줬는데 이것을 뭘로 줬느냐? 텔레그램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떳떳한 거다면 뭐라 텔레그램으로 주겠습니까? 이메일로 주면 되는 것이고 뭐 카톡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인데 비밀 문자인 텔레그램으로 이 변론 요지서를 전송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서 있는 대로 말해달라 어쩌고 했지만 뒤로는 말이죠. 계속해서 자기가 검사 사칭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함을 받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김진성은 또 김인섭 씨와 거래가 있었는데 김인섭은 이재명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서 백현동 아파트에서 수백억을 먹기로 했던 자입니다. 이 자가 20억 원을 김진성한테 주기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진성은 김인섭으로부터 20억 원을 받는 대가로 위증을 해줬다는 얘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진성은 말이죠. 자기가 이재명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자백했고 그러한 얘기를 법정에 나와서 모두 진술했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김진성이가 증언했습니다. 김진성이는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김진성의 육성 녹음이 법원에서 공개됐습니다. 그 육성 녹음 속에서 이재명이가 김진성한테 부탁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말했을 뿐 내가 언제 없는 것을 말해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유리하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거는 이재명이가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는 유동규의 말에 따르면 심지어 삼성 갤럭시 폰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전화를 안 한답니다. 이재명이는 상대방이 삼성 갤럭시 폰인가 아이폰인가를 알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 전화에 상대방의 전화기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뜨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건 유동규의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삼성 갤럭시 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말을 더 신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아주 조심을 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나한테 유리하게 해달라, 거짓말을 해달라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은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변론 요지서를 슬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뒤로는 김인섭과 김진성이를 연결해서 김진성이가 생기는 게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진성이가 다 풀었습니다. 김진성이가 자기 육성 녹음 이거를 갖다가 검찰에 제출을 했고, 김진성이가 나와서 이재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당시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또 이재명이 위치가 성남에서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재명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과 변론 요지서라든지 이런 얘기를 모두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재명은 김진성이 다 불므로써 구속을 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마저도 이 의진교사 혐의는 인정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정되면은 그러면 그건 고의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이재명은 또 하는 모양인데, 아니 고의가 없는 게 뭡니까? 고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말이죠 검사 사칭 안 했다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안 했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김진성 씨한테 의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게 그게 고의고, 뭐가 고의입니까? 다시 말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인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혐의가 인정되면 다음에 양형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검찰이 구형한 3년은 양형 최고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판례는 어떻습니까? 판례는 우진 교사의 경우에는 80%가 징역형입니다. 그중에서 40%가 실형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우진 교사 사건, 이 사건은 어떻게 이재명이가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진 교사 이 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재명의 생명줄을 끊어놓을 수 있는 재판이 바로 이 우진 교사 사건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